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잘 소화하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 함께 12과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함께 볼 명사는요, 낌새입니다. 자, 낌새의 뜻은 확실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또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왠지 알 수 있는 느낌을 나타내는데요. 네, 虽然不能确认但感觉能知道 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苗头 또는 征兆 또는 迹象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예문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잠결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일어났더니 문이 열려 있었다. 睡觉的时候感觉到异常，起来了后门已经打开了。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상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네,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일어났더니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했죠. 무슨 느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가 기분 좋지 않은 어떤 느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경찰은 증인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警察从证人那里感觉到有异常的迹象. 네. 여기서 보면 수상한 낌새라는 뜻은 수상하다라는 뜻은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화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낌새는 迹象이라는 뜻으로 네, 흔적, 어떤 증거 같은 것이 느껴졌다, 네, 어떤 느낌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낌새라는 명사는요. 그 일이 확실한 느낌은 아니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느낌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셨나요? 두 번째 명사는요. 눈치입니다. 자, 눈치의 의미는颜色를 나타내는데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자면 내가 어떤 상황으로 그 상황이나 그 일을 추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通过状况来推测. 자, 예문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예문은요. 동생과 나는 부모님이 싸우기만 하시면 눈치를 보기 일쑤였다. 我和弟弟只要爸爸妈妈一吵架的话就看颜色行事. 동생하고 나는 부모님이 싸움을 시작하면 네, 그 상황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엄마의 기분은 어떤지 또 아빠의 기분은 어떤지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것을 눈치를 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기 일쑤였다. 네, 자주 눈치를 봤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문은요. 요즘 직장인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칼퇴근을 한다. 最近上班族们不看上司的颜色，一到时间马上下班。 요즘 직장인들은 상사의 기분을 살피지 않는다. 네, 살피지 않고 시간이 되면 바로 퇴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직원들도 퇴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보다라는 뜻은 상사의 기분을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라는 단어는 뒤에 보다라는 동사와 자주 어울리고요. 또는 눈치가 없다. 또는 눈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눈치는 颜色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사는 엄살입니다. 엄살의 뜻은 아픔이나 괴로움 또는 어려움 등을 진짜가 아닌 거짓말로 꾸미거나 과장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编造或者夸大疼痛、痛苦、困难等流言. 자, 예문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예문은요. 아이는 살짝 넘어져도 아프다고 엄살을 부린다. 孩子即使稍微跌倒也故意装得很痛. 네, 심하지 않게 넘어졌지만 너무너무 아프다고 엄살을 부린다, 과장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돈을 갚으라고 할 때마다 사정이 어렵다고 엄살을 부린다. 那个人每次说要还钱的时候都假装处境很艰难的样子. 네, 여기에서 보면 사정이 어렵다고 엄살을 부린다라고 했죠. 네, 경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쵸?经济情况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정이 어렵다고 엄살을 부린다. 네,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이거나 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살 뒤에 오는 동사를 보셨나요? 네, 부리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엄살을 부리다라는 형태로 자주 쓰기 때문에 이 명사는 뒤에 동사도 함께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명사는요, 핑계입니다. 네, 핑계의 뜻은 잘못한 것에 대한 변명 또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对于做错的事情的辩解, 借口 또는理由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잘못을 했을 때 핑계를 대는 것보다 인정을 하는 편이 더 낫다. 做错事情时比起找借口承认反而更好. 그래서 여기에서 핑계는 변명 또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常常用忙来当借口没能经常联系很抱歉. 네,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변명으로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역시 변명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핑계는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명사가 변명 또는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명사입니다. 방해라는 명사입니다. 방해의 뜻은 어떤 일을 잘못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요. 使事情做错或者没有办法做라는 뜻으로 네, 방해라는 중국어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문을 보실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예문은요. 우리는 고3 딸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TV도 켜지 않았다. 我们担心会妨碍到念高三的女儿学习，连电视也不打开라고 했죠. 네, 고3 딸이 공부하는데 네, 방해, 즉 공부하는데 어떤 장애나 네, 그 일을 잘못되게 할까봐, 공부를 잘 못하게 할까봐 TV도 안 켰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자신의 휴식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쉬는 날 항상 전화기를 꺼둔다. 那个人不要别人妨碍到自己的休息时间，休息天常常一直关着电话. 네, 여기서 보면은 휴식을 방해받지 않다. 즉 휴식 시간에 그 휴식을 못하게 하거나 네, 휴식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네, 그런 원인, 인수를 받지 않으려고 전화기를 꺼둔다라고 했습니다. 네, 방해라는 단어는요, 네, 방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방해의 의미는요, 어떤 일을 잘못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연습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매번 지각할 때마다 차가 막혔다는 뭐뭐를 대곤 한다. 1번 낌새, 2번 방해, 3번 핑계, 4번 엄살. 정답은요? 네, 3번 핑계가 되겠죠? 자, 매번 지각하다는 迟到라는 뜻입니다. 그쵸? 지각할 때마다 두처는요, 차가 막히다죠. 차가 막혔다는
치에코, 그쵸? 변명을 듣다, 변명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변명, 치에코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는 핑계가 되겠죠? 자, 낌새는 어떤 이상한 느낌을 나타내는 명사였고요. 방해는요, 네, 방아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네, 장애가 된다라는 뜻이었죠? 자, 4번의 엄살은 별로 슬프지 않은데, 네,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하는 어떤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명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핑계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함께 볼 부분은 부사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사는 여간입니다. 자, 여간의 뜻은 보통이 아니다. 네, 보통더 또는 일반적이지 않다. 不是一般的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不是一般的什么什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실게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자, 뒤에 문장을 잘 보실게요, 여러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라고 했죠. 여간 뒤에 이가 아니다라는 부스라는 동사가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한복을 입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穿韩服做家务不是一般的不方便. 네, 한복을 입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의 주식을 보면은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역시 위의 문장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죠. 여간 뭐뭐뭐뭐 이가 아니다 라는 문장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간이라는 부사를 외우실 때는요. 뒤에 오는 문장의 주식도 함께 외워주셔야 합니다. 네, 여간 뒤에 오는 문장의 주식은요. 네, 이가 아니다. 不是一般的什么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모양 절대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부사는요. 차마입니다. 자, 차마의 뜻은 른신이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实在没有办法做到라는 뜻인데요. 네, 차마라는 뜻을 더 정확하게 알자면 不忍心怎么怎么样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좀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看一下第一个例句.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 因为非常丢脸实在没有办法抬起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차마, 예, 여러분 차마하고 비슷한 부사는요. 네, 도저히라는 부사가 있죠. 实在라는 뜻인데요.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다. 자,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문장의 뒷부분입니다. 차마 뒤에 을 수 없다라는 부정문이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 차마라는 부사는 뒤에 부정문을 가지고 오는 부사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看一下第二个例句. 힘들지만 차마 포기하지 못하겠다. 虽然累但是无论如何无法放弃. 너무너무 힘들지만 차마, 네, 도저히 实在没有办法放弃라고 했습니다. 차마 뒤에도 문장의 주식은요. 내지 못하겠다라는 부정문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예문과 두 번째 예문에서 차마라는 부사 뒤에 부정문을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마라는 부사를 보자마자 뒤에 부정문 否定句가 와야 된다라고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네, 차마 뭐뭐 을 수 없다. 참아지 못하겠다. 차마 뭐뭐 할 수는 없었다. 뭐 이런 식의 부정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시고요. 차마의 유의어의 부사는요. 네, 도저히라는 부사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사는요.
도무지라는 부사입니다. 도무지의 뜻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네, 怎么也没办法라는 뜻인데요. 根本, 完全, 一点也라는 뜻으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그 사람과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我和他根本不能沟通. 네, 그 사람하고는 노력을 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말이 안 통한다. 네,沟통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我根本想不起来昨天说过什么话了. 제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열심히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이 안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도무지라는 뜻은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도무지 뒤에는요, 오는 문장이 하나가 공통된 게 있죠? 네, 역시 否定句, 부정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뒤에는 부정문 함께 공식적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 뒤에는 안, 못 등등의 부정문이 함께 온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함께 볼 부사는요, 좀처럼입니다. 좀처럼의 의미는 쉽게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네, 不容易的做某事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不容易 또는 不轻易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最近压力很大，不太容易入睡.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처럼 네, 쉽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잠을 자는 것이 쉽지 않다. 잠을 자는 것이 아주 힘들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 사람은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那个人不太容易向别人表露自己的内心.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처럼 뒤에도 지 못한다, 지 않는다처럼 어떤 것을 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뒤에 부정문이 온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역시 좀처럼 뒤에는 부정문 이렇게 외우십니다. 네, 그래서 좀처럼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뜻의 부사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섯 번째 부사는요. 아울러입니다. 아울러의 뜻은 동시에 함께하다라는 뜻인데요. 또는 동시에 함께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同时一起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이번 여행은 경치도 감상하고 아울러 지역의 특색 요리도 맛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这次的旅行计划看风景，同时也品尝当地特别的料理. 네, 이번 여행은 경치를 감상하는 것과 함께 경치도 당연히 감상하고요. 동시에 특색 요리도 먹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 그녀는 미모와 아울러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는 여성이다. 她是一位拥有美貌并学识兼备的女性. 네, 그 사람은 미모는 알죠 여러분? 예뻐요. 네, 얼굴이 예쁜 것은 당연하고요. 동시에 똑똑한 머리까지 가지고 있는 좋은 여성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울러라는 뜻은 동시에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동시에 어떤 목적이 있거나 동시에 어떤 동작을 하거나 라는 뜻으로 동시에 함께 어떻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합격 소식을 부모님에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았다. 1번, 아울러. 2번, 좀처럼. 3번, 여간. 4번, 차마. 답은요? 네, 4번, 차마가 되겠죠?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네, 차마 뒤에는 부정문이 온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쵸? 차마 뭐뭐지 않다, 네, 차마 뭐뭐지 못하다 등등이 있었죠? 자, 1번의 아울러라는 것은 그리고 라는 뜻으로, 네, 어떤 것을 치하하는 뜻에 쓰이는 것이고요. 좀처럼은 뿌롱이, 뿌젠단 뭐 이런 뜻을 나타냈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뜻이 됐었고요. 여간은 꾸팅따페가 있었습니다. 여간 뭐뭐이가 아니다라는 꾸팅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차마, 네, 실제 도저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용사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풍부하다입니다. 자, 풍부하다는 한자어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풍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로는 양이 많거나 깊이가 넓고 깊다라는 뜻으로 量很大,很深,很广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예문을 봐야 되겠죠? 김 작가의 글은 감성이 풍부한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金作家的文章很受感情丰富的女性的喜爱. 자, 여기에서 보면 김 작가의 글은 감성이 풍부하다. 네, 감성이 풍부하다. 어떤 감정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감성이 풍부한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 요리는 영양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식으로 좋다. 네, 이 요리는 영양이 풍부하다, 영양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영양이 많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식으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부하다라는 뜻은요, 네, 많다, 어떤 것이 넓다 또는 깊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다음 형용사는 차분하다입니다. 여러분, 차분하다의 의미는 성격이나 성질에 많이 쓰는데요. 그 의미는 흔들림이 없다. 네, 흔들리다는 똥야오라는 뜻이겠죠. 흔들림이 없이 침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침착하다라는 동사는 차분하다라는 동사의 유의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뜻은 안딩 중롱이라는 뜻입니다. 네, 원칭 또는 빙칭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자, 예문을 함께 볼까요? 사장님은 화가 난 고객에게 상황을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했다. 市长把情况一点点的平静地说明给发火的顾客听. 화가 난 고객한테 우리는 보통 어떻죠? 여러분, 네,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당황하거나 긴장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화가 난 고객에게 하나씩 네, 긴장하지 않고 설명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분하다라는 뜻은 여기에서 빙징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한다. 那个人不管在什么情况下都不慌张很平静地处理事情. 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요. 천천히 하나씩 일을 처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차분하다는 빙징의 뜻을 나타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차분하다는 빙징이나 원징 또는 부동야오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그 유의어는요, 네찌니츠는 침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일의 상황에서 네, 성격 또는 성질, 일의 대처 능력에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명확하다입니다. 명확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상황이 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모호하다는 모후라는 뜻이죠. 네, 不模糊, 分明的, 즉 明确, 正确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 예문은요. 이번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결되었다. 这次的事件因为正确证据不足被判无罪. 네, 이번의 사건은 아주 정확한, 네, 正确的 또는 明确的 이런 뜻이 되겠죠?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명확하다는요, 네, 정확하다 또는 분명하다라는 뜻과 어울리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한 사람이다. 那个人是公私很分明的人. 네, 공은 공, 그쵸, 일이죠. 사는, 네, 생활이죠. 이것의 구분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다. 네, 分明, 明确的人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은요. 下一个是 정직하다입니다. 정직하다는 正直라는 뜻인데요. 의미는 성품이나 행동에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品行和行为没有作假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어떤 사람의 행동, 행실에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실게요.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셨다. 爸爸一生生活的都很正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정직하다는 아버지는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거나 피해, 네, 속이다가 피해의 뜻이죠. 속이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 即使置身处在不利的状况下也要正直地说话. 자신이 불리하다, 네, 불리라는 뜻이죠. 불리한 상황에 있어도 여기서 정직하게의 뜻은요, 네, 솔직하게, 솔직하다 알죠? 단바이더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뜻을요, 쉽게 생각하면 무피앤비에들, 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심각하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하다라는 동사는 자주 들어보셨죠? 네,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严重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보면서 조금 쉽게 알아볼게요. 환경 오염이 심각해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이유가요. 네, 환경 오염이 严重, 네, 심각해져서 아주 그 정도가 심해서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현재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现在的年轻人求职难的问题是很严重的社会的问题. 취업난은 네, 취업을 할 수가 없죠. 회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네, 严重的 아주 심한, 정도가 아주 심한 사회 문제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동사의 연습 문제 함께 볼까요? 상대방과 계약 시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1번 심각하게, 2번 풍부하게, 3번 정직하게, 4번 명확하게. 네, 답은요. 4번 명확하게가 되겠죠. 자, 상대방 对方이란 뜻입니다. 상대방과签合同的时候, 네, 계약할 때要求的条件, 뭐 이런 거죠. 요구사항을, 네, 제시하다가 提示라는 뜻입니다. 明确的提示가 돼야 되겠죠. 심각하다는 严重이라는 뜻이었고요. 풍부하다는 丰富라는 뜻이었고, 정직하다는요, 네, 단발, 단率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시할 때는요, 꼼꼼하게, 정확하게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확하게가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의상어 의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태어는 머뭇입니다. 자, 그럼 머뭇의 의미는요, 요요위위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을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요위던 모양, 네, 망설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위가 망설이다라는 동사죠. 자, 예문을 보면은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면 머뭇 망설이지 마라. 자, 이거의 뜻을 살펴보면은요, 이미 결정한, 네, 决定的事情的话, 그죠? 이미 결정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라는 뜻인데요. 그 망설이다라는 동사의 의태어가, 네, 머뭇, 망설이다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을 함께 보면은요, 그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을 못하고 머뭇 거렸다. 他好像有什么事情话也不说犹犹豫豫的.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요위라는 동사 대신에 머뭇 거렸다라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이라는 의태어는요, 망설이다, 네, 요위라는 동사를 대표하는 의태어고요. 머뭇 망설이다 또는 머뭇 거리다라는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의태어입니다. 두 번째 의태어는요, 알쏭달쏭입니다. 알쏭달쏭은 모후부칭이라는 뜻인데요. 그 뜻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모양입니다. 즉, 好像知道又不知道的样子라는 뜻이거든요. 네, 알 것 같지만 또 모르고,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알 것 같고,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가 알쏭달쏭이라는 의태어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겠죠? 선생님은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를 내셨다. 老师出了个模糊不清的谜语.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면요. 그의 행동이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그냥 매너인지 알쏭달쏭하다. 我搞不懂他的行为是喜欢我的还是只是礼貌而已. 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리마오, 그냥 매너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뜻으로요. 뒤에 알쏭달쏭하다, 네, 잘 모르겠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알쏭달쏭의 뜻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호하다, 네, 모후라는 뜻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알 것 같지만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알 것 같기도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자, 다음 의태어는요, 띄엄입니다. 자, 띄엄은요, 시시로로라는 뜻인데요. 그 모양이 가까이 있지 않고, 네, 부카오진이란 뜻이죠. 가까이 있지 않고, 稍微分开的样子, 네, 조금 떨어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자, 예문을 볼게요, 여러분.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고 띄엄띄엄 읽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没有从一开始按照顺序而是断断续续的读书所以不太清楚内容. 띄엄띄엄 읽다라는 뜻은 읽다가 안 읽다가 안 읽다가 이런 모양이거나요. 또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고 앞에 조금 뒤에 조금 이런 식으로 읽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점심때가 지나면 손님들이 띄엄띄엄 식사를 하러 온다. 午餐时间过去后客人稀稀落落地进来吃饭. 네, 띄엄띄엄의 뜻은요, 순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간격, 네, 어떤距離를 두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띄엄띄엄은 여러분 시시로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의태어입니다. 마지막 의태어는요, 두근두근입니다. 여러분, 두근두근은 노래 가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볼 수 있죠? 네, 가슴이 뛰는 모양입니다. 네, 신태어의 양즈, 가슴이 두근두근 뛰다. 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다.
또 너무 긴장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다. 네, 심뻥뻥 튀어가 되겠죠. 자, 예문을 볼게요. 나는 그에게 마음이 들킬까봐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다. 我担心他发现我的心里一直蹦蹦跳.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처음으로 무대에 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 여기서 보면 두근두근 거렸다, 긴장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근두근 뛰다, 두근두근 거리다 라는 형태로 쓰이고요. 마음이 너무 긴장하다 또는 설레이다 이런 뜻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토픽 고급 시험에서는 관용어 부분이 2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관용어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 칸이샤 관용이더 부분. 첫 번째 관용어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관용어는 눈밖에 나다입니다. 눈밖에 나다라는 뜻은 신임을 잃고, 네, 신임은 뭐죠? 신ren, 네, 신임을 잃고, 네, 被人讨厌, 미움을 받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볼게요. 그는 이번 실수로 상사의 눈밖에 났다. 이번에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상사가 미워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직원들은 사장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사장의 눈치를 살핀다. 职员们为了不被社长无视观察社长的眼色. 네, 사장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장의 기분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관용어는요. 여러분 중급 때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관용어죠. 네, 발이 넓다. 자, 발이 넓다는 진짜 쩌쿠안의 뜻이 아니고요. 그 런지관시, 네, 인간관계의範围, 범위가 넓다, 즉 认识的人很多라는 뜻이 됩니다. 人际关系好, 人际关系广泛이런 뜻인데요. 자, 예문을 볼게요. 그는 발이 넓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 那个人的交际很广，如果有困难的事的话，边上会有很多人帮助.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발이 넓어야 한다. 네, 사업을 하려면 시에, 그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 렌지关系好, 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관용어는요. 머리를 맞대다라는 뜻입니다. 자, 머리는 토라는 뜻이죠. 맞대다는 텅이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함께 의논하다, 네, 이치 타오룬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머리를 맞댔다. 为了解决这次的问题，所有的职员在一起讨论.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이번 일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여기에서도 머리를 맞대다가 서로 같이 토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맞대다는요. 네, 의논하다, 같이 의논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관용어입니다. 사이거 관용의. 자, 입을 모아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입을 모으다는요. 네, 交口라는 뜻이죠. 칭찬하다는요. 表扬, 칭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모두 다 칭찬하다. 그쵸? 여러 개의 입이 모두 다 칭찬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볼게요.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입을 모아 칭찬했다. 모두 다 칭찬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강의를 들은 모든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입을 모아 칭찬했다. 听到那个人的讲义后，全部的学生都对他交口称赞. 자, 마지막 관용어입니다. 발 벗고 나서다. 발은 脚, 벗다는요, 투어, 네, 투어脚, 나서다는요, 站在前面이런 뜻인데요. 자, 무슨 뜻일까요?
치지더 방주.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예문 볼까요? 그는 굳은 일을 할 때면 언제나 발벗고 나선다. 只要有棘手的时候，无论何时他都积极地给予帮助。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발벗고 나서주는 그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일만 생기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난 너무 고맙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관용어의 연습 문제는요. 잘못된 문장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 그는 팀장님의 눈 밖에 나서 회사 생활이 어렵다. 2번. 발이 큰 내 친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위의 도움으로 쉽게 일을 해결한다. 3번. 그의 성실하고 착한 성품을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한다. 4번. 아무리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답은요? 네, 2번이죠. 자, 여러분, 다른 문장은 틀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발이 큰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른지관시 하오라는 관용어는 발이 넓다였습니다. 발이 크다가 아닌 발이 넓다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한자 성어입니다. 중국 학생들에게는 한자 성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네, 정의 부분입니다.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정의, 감언이설입니다. 네, 감언이설은 중국어에도 있는 한자 성어인데요. 티엔옌미유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요,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을 유혹하다, 요호, 네, 꿰다라는 뜻인데요. 용하화, 홍피엔도이팡이라는 뜻이죠. 자, 예문에 보면은요, 나는 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결혼했다. 네. 그 사람의 달콤한 말, 네,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에 속아서 피할러, 그죠? 속아서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한자 성어는요, 인샤오시다라는 한자 성어의 뜻을 가진 샤오탄다시라는 소탐대실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자, 그것의 의미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为了小的失去了大的라는 뜻이죠.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자, 예문 볼까요? 눈앞에 이익만 집착하다 보면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높다. 네, 눈앞의 이익은요, 眼前的利益. 眼前的利益만 보면 小贪大失的可能性高라고 했죠. 여러분 쉬우시죠? 네, 세 번째 한자 성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자 성어는 좌충우돌입니다. 좌충우돌은 따우추펑비라는 뜻인데요. 이리저리 부딪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충우돌은 어떤 것이 순조롭지 못하다, 부순리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볼게요. 이번에 새로 시작한 시트콤은 좌충우돌하는 가족들의 일상 이야기를 담고 있다. 这次新开始的连续剧讲的是到处碰壁的一家人的日常故事. 이번에 시트콤, 네, 시트콤은 连续剧를 얘기하죠. 시트콤은 아주 좌충우돌하다, 네, 아주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많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가족들의 일상 이야기를 담다라는 뜻이고요. 자, 아래에 보면은, 네, 어불성설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부샹화라는 뜻입니다. 자, 말이 안 되다라는 뜻인데요. 네, 말이 안 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어불성설을 많이 씁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우리 회사가 상대 회사와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我们公司不能和对手公司竞争的说法太不像话了 라는 뜻이죠. 어떠세요? 한자성어는 조금 쉬우시죠? 네,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어의 한자성어와 중국어의 한자성어에 쓰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어로 된 의미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看一下练习题.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 뭐뭐에 속아서 투자한 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1번 감언 이설, 2번 소탐대실, 3번 좌충우돌, 4번 어불성설. 답은요? 네, 1번 감언이설이 되겠죠? 자, 주식은 구표라는 뜻인데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가被骗이죠. 네, 被骗的是甜言蜜语가 되겠죠. 달콤한 말에 속아서 투자를 한 후에 네, 손해는요, 순하이를 얘기하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달콤한 말이라는 뜻으로는요, 감언이설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속담입니다. 네, 속담은 중급에서도 나왔지만 고급에서도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로 함께 해볼 속담은요. 한 우물을 파다라는 속담입니다. 한 우물을 파다라는 뜻은요. 专心做某一件事情이라는 뜻인데요. 즉, 한 분야만을 고집하고 꾸주, 네, 꾸주 이거方面的部分, 그쵸? 고집하고 只做那件事情, 네, 그 일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그는 한식당으로 10년 동안 한 우물만 파서 지금은 큰 부자가 되었다. 他一直专心经营一家韩餐厅，现在成为了一个富人。 두 번째 속담은요. 뿌린 대로 거두다. 네, 뿌린 대로 거두다라는 속담은 种瓜得瓜, 种豆得豆라는 중국어 속담에도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다. 네, 有什么样的行动,有什么样的结果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요. 행동을 바르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端正的行动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볼게요.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지 마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不要对父母疏忽，现在怎么做，以后一定会得到怎么样的结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네, 너의 아이에게도 똑같이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다는 중국어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다. 네, 种瓜得瓜, 种豆得豆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속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看一个知道十个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일부를 보고 전체를推测, 추측해서 알 수 있다. 看到一部分可以推测全部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실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시간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니 일도 잘 못할 것이다. 작은 시간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큰 일도 못한다라는 뜻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속담은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네, 돌다리는 石头的桥, 用石头做的桥也是要敲好之后再过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已经很确定的事情也要得再确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 네,
有些事情做之前一定要确认이란 뜻인데요. 자, 예문 볼게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네, 一定要再确认이라는 말처럼 再确定的事情也要得确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라는 속담은요. 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입니다. 여러분 속담은 외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담들은 다시 공책에 잘 옮겨 쓰시고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매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문법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법은 마저, 조차라는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급 때 보셨죠? 네, 마저와 조차라는 문법은요. 连什么也 또는 连什么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자, 그 의미는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어떻다라는 뜻입니다. 네, 连最后剩下的一个也怎么样이란 뜻이죠. 자,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명사의 뒤에서 마저나 조차라는 문법이 쓰이고요. 뒤에는 대부분 부정문이 옵니다. 네, 名词加마저加否定句. 뒤에 부정문이 온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자,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부모님마저 나를 믿지 못하신다. 네, 같은 뜻은요. 부모님조차 나를 믿지 못하신다. 连父母也不相信我. 네, 이 문장에서 뒤에 믿지 못하신다라고 해서 지 못하다라는 부정문이 함께하고 있죠. 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지갑도 안 가지고 왔는데 교통카드마저 없어서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네, 같은 문장은요. 지갑도 안 가지고 왔는데 교통카드조차 없어서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지갑도 안 가지고 왔는데 리엔자오통카 그쵸 교통카드마저 없다라는 뒤에 없다라는 부정문이 나오고 있죠. 네, 없어서 집까지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저나 조차라는 문법은요. 뒤에 부정문을 가지고 오는 문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요. 여러분 은는커녕이라는 문법입니다. 자, 은는커녕은 비에틸러, 네, 비에슈얼러, 就连什么什么也没有라는 뜻인데요. 자, 앞에 의미를 보시면은요. 앞에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뒤에 명사조차도 어떻다, 못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뜻이 나오겠죠. 前半句的不用说后面的也怎么 네,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자, 명사 뒤에 은는커녕 네, 뒤에는요. 부정문이 나오고 있죠. 네, 名词后面加은는커녕加否定句. 자, 유의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유의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은는커녕과 유의어로 쓰이는 것은 은는 고사하고라는 문법입니다. 이 두 개는 문법 위파의 네, 찐이츠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요. 자,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요. 예습은커녕 복습도 못했다. 预习就不用说了连复习也没有做好.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유의어로 바꿔서 문장을 만든다면요. 네,
예습은 고사하고 복습도 못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외국은커녕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못 가봤다. 不用说外国连我们国家的济州岛也没去过. 역시 뒤에 못 가보다라는 부정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 유의 여친이치로 바꿔서 쓰면은요. 외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못 가봤다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 문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뭐뭐는커녕 뭐뭐는 고사하고 뒤에는 뭐뭐뭐뭐도 네, 连什么也라는 뭐뭐뭐뭐도 또는 뭐뭐뭐뭐 마저 뭐뭐뭐조차라는 连什么也라는 문법이 함께搭配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뒤에 못했다, 안 했다, 하지 못했다 등등의 부정문이 함께 쓰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볼 문법은요. 따라서라는 문법입니다. 네, 따라서라는 문법은 여러분 읽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문법이죠. 자, 뜻은요. 네, 건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간이샤이스. 어떤 상황이나 기준이 된다. 前面的名词成为某种情况或者标准. 네. 형태를 보시면은요, 명사 뒤에서 쓰이고요. 뒤에는 에 따라서 또는 에 따라까지만 쓰고요. 서가 생략, 네,省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학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규정에 따라서, 그쵸? 规定, 按照规定, 네, 根据规定,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나라에 따라 문화도 다르다. 根据不同国家文化也不同. 나라에 따라서 당연하겠죠. 모든 나라마다 문화도 모두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 볼 문법은요. 으로 인해서라는 문법입니다. 자, 으로 인해서라는 문법은 表示原因的语法, 네,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인데요. 因为前面的理由导致后面的结果. 형태를 보시면은요. 명사 뒤에 으로 인해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으로 인해서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중급 토픽에서는 안 나오지만 고급 토픽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 유의어의 문법입니다. 자, 으로 인해서의 유의어로는 으로 말미암아라는 문법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유의어의 문제에서는 서로 바꿔 쓰는 문제로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20번부터 30번 문제 사이에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으로 인해서만 외워두시면 안 되고요. 으로 말미암아를 꼭 함께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这次的地震导致众多人遇难. 비슷한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은요. 네, 我们找一个近义词换一下句子呢. 이번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함께 볼게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해 회사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 때문에 회사가 큰 위기는 위치를 얘기하죠. 네, 위험한 상황을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으로 인해서라는 문법은요, 서면어에서 자주 쓰이는 문법이기 때문에 앞에와 뒤에 나오는 명사들이 대부분 조금 서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급 문법에서 자주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볼 문법은요, 여러분, 를 불문하고라는 문법입니다. 자, 를 불구하고라는 문법의 의미로는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다
라는 뜻인데요. 네, 不管是什么都怎么样, 즉 无论是什么都怎么样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태를 보시면 명사 뒤에 을 불문하고 라고 쓰고 있죠. 자, 이것도 유의어를 가지는데요. 자, 그 유의어로는요. 을을 막론하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을 불구하고 유의어는요. 네, 을을 막론하고이고요. 자, 예문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일은 무조건 너가 잘못한 거야. 不管什么理由这件事就是你的错. 자, 여러분 유의어를 가지고 문장을 바꿔보면요. 네,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일은 무조건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꿈이 하나쯤은 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꿈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너무 어려우셨다고요? 네, 토픽 고급은 원래 생소한 문법이나 생소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소화한 후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